코스피, 코스닥 마감 보시죠. 코스피는 0.4% 내림세 2,737.68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07% 크게 오른 913.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보였습니다. 개인이 2,97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깝게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도 2,000억 원 넘는 매도를 보였어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오늘은 한 0.9% 가깝게 내렸습니다. 78,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다시 17만 원 선 소폭 아래로 내려왔어요. 반면에 보시면 6위부터 10위 안에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있었지만 그중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LG화학, 삼성 SDI 2.86% 오른 48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현대차랑 기아는 결국 오늘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의 흐름 보시죠. 이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는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주가가 10% 가깝게 올랐습니다. 폭등장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그렇기에 오늘의 경우에는 다소 피로감을 쉬어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의 매수를 보일 때 개인은 오히려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선택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HBM에서 너무나 뼈아픈 실수를 범했을까요? 다시 이런 실책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 규모 보시면 이미 2023년의 경우에도 AI,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규모가 확연하게 커졌던 시장인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무려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150%나 성장한 규모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여기서 연평균 40% 추가적인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무려 2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HBM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 안에서 지금 대표적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서로 앞다퉈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쟁하고 있죠. SK하이닉스는 2024년 3월 말에 24GB HBM3E 8단을 양산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상반기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9월에 단독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살짝 기대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근데 추후에 들려오는 소식들 보니까 아직까지 사실적인 내용은 아니다. 조금 더 추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은 24GB HBM3E 8단이 2024년 2분기에 양산될 예정이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8만전자 돌파 가능한지, 이번 주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게 도드라질지 백윤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3E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퀄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되기 시작한다라면 기존의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면 이제는 전공정 관련 종목들, 실제 제가 지난번 한번 소개해드렸던 동진세미캠도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전공정 소재뿐만 아니라 파츠 그리고 다른 이제 기판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8만 전자 돌파하고 10만 전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추후에 8만이 아니라 10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거시적인 환경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체크해야 되는 게요. 미국의 근원 PC 물가와 금리나 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3월 2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요. 지난 3월 FOMC에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당장 이번 주에는 PC의 물가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2월에 근원 PC의 물가는 전년 동월비 2.8% 전망하고 있고요. 전월과 비슷한 수준. 반면에 그냥 PC의 물가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오른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시를 확인한다면 6월의 금리 인하 시작은 이 시나리오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수범 이사님,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이 PC 물가까지도 체크를 해야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6월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시장은 큰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이를 또 잘 이겨낼까요? 네, 뭐 PC에 대한 지표 발표는 어차피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좀 발표가 됩니다. 뭐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뭐 시장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CPI도 마찬가지고 PPI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고금리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선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코스피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빠르게 지금 뭔가 포지션 변화, 금리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기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PC가 조금 높게 나와서 좀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의 움직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PC의 물가가 너무 좋게 나오면 또 그에 따른 반향도 있기 때문에 살짝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지만 시장은 굳건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박수무 이사가 봤을 때는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의 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어느 것이 조금 더 시기가 빠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어떤 게 시기가 더 빠르다라는 걸 제가 좀 맞추기는 좀 너무 힘들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상승 랠리가 강한 시장이고 골디락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지금 3,000포인트를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에 이제 1,000포인트를 누가 먼저 갈 것이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둘 다 지금 현재 3,000포인트, 1,0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다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내수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엔화 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일본은행이 올해 7, 8월 달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엔화 강세가 상당히 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행객 수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거의 3배나 많았어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소득이 증가한 일본 소비자들이 국내 시장이 더 많이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 두 분 모두 다 대세 상승장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시다시피 오늘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강세, 그동안 소외받았던 엔터주도 올라주면서 지수가 받침이 되었습니다. 1.07% 오른 913.6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그 안에서 상승한 대표적인 종목은 조금 전에도 입 아프게 말했던 삼천당 제약, 옵투스 제약의 상한가 마감 결국 했고요. 광물을 포함한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뜨거웠습니다. 13% 넘는 급등, 덕산테코피아도 장중에 VI가 발동되며 4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백년 매니저님,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엔터도 꿈틀했고요. 그리고 소비재라던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장 내에서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면서 지수를 다 같이 끌어올려줄까요? 다 같이 끌어올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쪽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그쪽 포트폴리오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2차 전지가 포트폴리오에 없었던 분들은 지수 상승에도 소외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소외된 종목들을 보유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가장 트렌드인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하셔야지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를 콕 집어주셨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소개해주셨던 시초가 공략주 두 종목이 다 반도체에서 하나, 바이오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파로사이 바이오가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소개해드리고 바로 다음 날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슈로 올라가면서 소재주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뭐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한솔케미칼, 솔브레인도 함께 많이 올랐는데 오늘 장에는 이 거래를 연속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동진 세미캠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찍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동진 세미캠은 그대로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올랐다가 아쉽게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4월 달에 열리는 AACR 아마케에도 이번에 파로사이 바이오가 참가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바이오 의료 쪽으로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파로사이 바이오는 조정 시 추가적으로 조정은 하겠지만 조정 시 잘 바닥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집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2분기부터 찍어내는 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이고요. 파로사이 바이오 오늘 하락 전환했지만 장 초반에 보였던 상승 유지하지 못했지만 4월에 있는 AACR 이벤트에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이 종목 저희가 원했던 목표가는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한 시초가 공략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박수범 이사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일본 시장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인바운드 시장이 조금 커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카지노 쪽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GK나 강원랜드가 있지만 좀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영종도에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가 있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의성을 갖추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좀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팬데믹 현상 때문에 2020년, 2021년이 너무나 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었던 부분이 있고,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작년부터 좀 정상화되는 흐름들이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올해도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중국에 있는 VIP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방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드로백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다 일본의 VIP까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좀 변화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파라다이스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엔화 강세 전환으로 인바인더 시장 상승이 기대가 되는 파라다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이고요. 이번엔 백일현 매니저의 종목인데 제가 먼저 슬쩍 봤어요. 바이오에 산 종목 갖고 오셨네요.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워낙 시장의 트렌드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ABL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항체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ADC가 가장 핫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이번에 ADC 쪽으로도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랩바디 B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이 나왔던 ABL 301인데요. ABL 301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글로벌 빅파마 업체인 사노피랑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했고 계약금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리 하나로 이제 약 900억 정도의 계약금을 받았던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도 글로벌 빅파마 업체랑 큰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ABL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도 4월 달에 열리는 미국 아마케에 참가하고요. 거기에서도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그리고 유한양행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또 유한양행이 직접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최근에 기간 수급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1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업체들의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35,500원 부근인 30,00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ABL 바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이오가 그만큼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은 언제 있을까요?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마다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랑 바이오 2차 전지 쪽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조정받았을 때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두 분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